안녕하세요. 리치가이드 부자 되는 길입니다. 7월 마지막에서 8월 첫째 주 소식인데요. 사실 이번 주는 테슬라 소식보다도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주가 조정이 모든 소식을 다 잡아먹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7월 ISM 서비스업 PMI와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게 되는데 경기 침체 우려는 과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안도랠리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 보험에 있어서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호주에서 취리라는 보험회사가 테슬라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테슬라는 테슬라 구매 차량 고객의 비용을 절감시켜서 차량 구매를 진작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탐 주가 테슬라 인슈어런스 브로커리지를 설립하고 CEO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중국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보험업이 승인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루트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니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식 음극 4680 배터리를 장착한 사이버 트럭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적 발표에서도 한번 언급했었는데요. 건식 음극 4680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은 사이버 트럭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식 4680 배터리를 사용하면 기존의 습식 4680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에너지 저장 용량이 5배, 전력이 6배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사이버 트럭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배터리 비용이 감소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건식 4680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준비 단계와 장비가 더 적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장을 더 작게 지어도 되는데 소이어 메릿에 따르면 공장 설치 공간이 10배, 필요한 에너지도 10배 절감된다고 합니다. 실적 발표에서 4분기부터 건식 사이버 트럭을 생산하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4분기에 흑자 전환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판매량인데요. 보라색 선이 현재 24년 3분기 누적 중국 보험 등록 데이터입니다. 어떤가요? 이전에 그 어떤 분기보다도 높죠? 7월에서 중국 도매 판매량은 23년 2분기만 제외하고 분기 사상 두 번째로 좋은 출발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은 진짜 서프라이즈로 나올 것이니까 지금 주가 떨어진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스위스나 프랑스, 호주, 한국에서 보너스나 저이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만 좀 판매량이 받쳐졌으면 하네요. 미국에서도 모델3 롱레인지 RWD, AWD, 퍼포먼스 모델에 대해서 1.99%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말까지 주문해서 9월 30일 이전에 받아보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것인데요. 확실히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면 24년 3분기는 미국에서 저번 분기의 17만 대보다 훨씬 높게 나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델3 롱레인지와 롱레인지 RWD 버전이 연방정부의 세금 공제를 이번 분기 일찍부터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유럽은 관세의 영향으로 인해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보험 청구 건수에서 보았듯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약 17만 대는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럽에서 지난 2분기 정도의 판매량을 유지해준다면 48만 대, 그보다 감소한다면 47만 대는 넘기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다음으로 기가 멕시코 진행 상황인데요. 기가 멕시코의 인프라 작업은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실적 발표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매길까봐 중단했다고 하는데 조금씩은 진행 중인가 봅니다. 그런데 또 막상 멕시코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GM과 포드의 자동차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유권자의 표를 얻느냐에 기록했습니다. 안 그래도 해리스가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말이죠. 이번에 네바다에 짓고 있는 세미트럭 공장이 완공되면 어떤 모습일지 그림이 나왔는데요. 2026년부터 연간 5만 대 캐파까지 늘려나갈 것입니다. 세미트럭은 크기 때문에 배터리 원가만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생산 대수가 5만 대밖에 안 되긴 하지만 판매가가 높아서 마진으로 치면 그냥 모델3나 Y를 5만 대 파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이 남을 겁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계속 지켜보자고요. 이번 주에는 FSD 버전 12.5.1이 배포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후에 버그나 문제점이 빠르게 해결되면서 버전 업그레이드가 더 빨라질 것을 암시했죠. 그런데 우측의 원형 차트를 보시면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전 12.3.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신 업그레이드된 버전 12.5의 이용자 비율은 6%입니다.
당연히 릴리즈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업데이트를 빨리 받아서 FSD에 대한 인식이 더 좋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FSD가 어느 정도로 발전이 됐냐면요. 우선 MPI라는 용어를 아셔야 하는데요. FSD를 가동하다가 사람이 개입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개입 한 번을 하기 전까지 보통 몇 마일을 운전하느냐를 뜻하는 것이 MPI입니다. 개입당 마일인데요. FSD 버전 12.3의 경우 196마일이었는데 버전 12.5의 경우 645마일이라고 합니다. 645마일이면 1032km 정도인데요. 제가 출퇴근만 하면 한 달에 그 정도 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FSD를 사용하면 한 달에 한 번 개입한다는 꼴이네요. 만약 기가 텍사스 남측에 GPU 클러스터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MPI가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머스크는 8월에 MPI를 2배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이 와중에 테슬라 차이나에서는 테슬라 직원들이 차를 구매할 때 무료 FSD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원래 미국에서도 직원들이 FSD를 먼저 받아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릴리즈를 하듯이 중국에서도 그렇게 할 모양새인데요. 어쨌든 직원들이 FSD를 쓰는 것이 허가되었다는 뜻이니까 중국에서 FSD가 허용되는 건 정말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버라는 기업이 BYD와 자율주행을 개발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머스크는 BYD가 빠르게 진로를 변경하지 않으면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제 생각에 이 말뜻은 곧 테슬라가 FSD를 완성시켜 배포하면 BYD가 뒤늦게 자율주행을 개발해봐야 뒤처지고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니 경고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머스크가 확실히 자신감이 있어 보이죠? 미래를 보면 테슬라의 단기적 주가 변동은 견딜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이 메가팩토리 공정률이 30%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착공한 지 2.5개월 정도 지났는데 30%라서 이 속도대로 간다면 내년 2월쯤에 완공해서 3월쯤에 생산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지연이 있더라도 적어도 2분기에는 생산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네요. 파워월 3에 대한 생산 속도도 엄청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25초마다 한 대가 생산될 수 있을 정도고 연간 7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자, 이제 기타 소식들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8월 중순에 사이버트럭에 FSD를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전에 언급조차 되지 않은 상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모두를 화들짝 놀래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이벤트는 흥미롭고 심오할 것이라고 했으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월가의 테슬라에 대한 평가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를 미국 자동차 분야에서 탑픽으로 꼽았으며 테슬라의 AI나 에너지 부문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머스크가 자꾸 자율주행을 언급하는 것이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것을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완성도가 높아져서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슬슬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경찰차로 테슬라의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솔린 차에 비해서 차량당 연간 $10,000를 아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움직임이 더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테슬라 차량 리콜에 대한 소식도 있었는데요. 테슬라의 리콜은 일반 자동차 회사의 리콜과는 다른 거 아시죠? 직접 차를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해 버립니다. 리콜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연기한다고 합니다. 8월 1일부터였는데 바뀌어서 8월 중순 이후에 발효될 것이라고 하네요. 네, 이상으로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테슬라 주가가 결국 검은색 동그라미의 갭을 메꿨으니 좀 찜찜한 것을 덜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엔 반등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